동아시아 최초의 불교 영화 축제 세계 1화 국제불교 영화제가 동국대학교에서 제3회 대회에 막을 올렸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228회 임시회가 다음 달 12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닷새 일정으로 개회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조계종이 추진해온 대북 관련 사업 재개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마친 독일 스카우트 대원들이 양양 낙산사를 찾아 한국 전통불교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일부 대원들은 삭발의식을 가졌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중덕, 정덕 법계 스님들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에 나섰습니다. 연수 첫날 교육원 인증 승가 결사체 우수 사례로 내포 전법단의 발표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동아시아 최초의 불교 영화 축제 세계 1화 국제불교 영화제가 동국대학교에서 제3회 대회에 막을 올렸습니다. 불교 영화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목표로 펼쳐지는 올해 행사가 글로벌 영화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불교의 사상부터 삶과 인간 그리고 보편적 진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담은 사색적 작품까지 세계 각국의 불교 영화를 만나볼 수 있는 세계 1화 국제 불교 영화제가 오는 20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서울 동국대와 대한극장에서 펼쳐집니다. 불교의 울림으로 세상과 공명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한국과 일본, 프랑스, 이집트 등 28개 나라의 영화 60여 편이 상영됩니다. 첫날 개막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공동조직위원장인 주윤식 중앙신도 회장, 동국대 윤재용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작 다크레드 포레스트 상영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본 영화제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중생들의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며 현대인들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교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 모인 여러 작품이 현실의 세파와 번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선물처럼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는 특히 다양성에 방점을 둔 지난해와 달리 상영작 개수를 줄이고 가치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잡은 영화들로 엄선했는데 모두 불교적 가치를 담은 명작으로 구성했습니다. 우리 이웃의 주변의 이웃들이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평온과 안심을 찾을 수 있도록 불자들이 그 해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불교 영화도 그러한 길을 일러주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제는 2개의 메인 섹션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평생을 바친 스승들을 비롯해 불교적 내용으로 구성된 부디스트 렌즈, 불교적 색깔은였지만 평화와 사랑 등 불교적 가르침이자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장편 영화들로 이뤄진 월드 시네마. 여기에 국내외 단편 영화 28편과 청소년들의 창의적 작품까지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앞으로도 본 영화제가 대중과 함께 나날이 성장하며 불자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일으켜주고 한국을 넘어 세계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상영 작품은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영화제 폐막식은 오는 20일 대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폐막작으로는 속과 어머니와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는 마가스님의 이야기를 담은 불효자가 상영됩니다. 지역 상영회도 펼쳐지는데 10월 29일 원주와 청주, 11월 5일 대구와 부산, 11월 12일 광주와 제주에서 이어집니다. 세계 1화 국제 불교 영화제가 불교 영화의 대중화와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글로벌 영화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228회 임시회가 다음 달 12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닷새 일정으로 개회합니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 종책모임 회장단은 어제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3차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임시회 회기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승려복지법을 비롯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종법 개정안, 교육원장과 재심호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등이 다뤄집니다. 더불어 학교법인 동국대 일부 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후보자 추천 동의와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 등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선출위원장 정훈 스님이 다음 달 18일 예정된 차기 비구니 회장 선거의 여법한 진행을 강조했습니다. 정훈 스님은 어제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과 함께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는 4년 전 회장 선거 이후 선거법을 제정했다면서 선거법에 따른 첫 비구니 회장 선거를 여법하게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큰 불사에 마음을 내줘 큰 힘이 됐다고 감사를 표하며 전법 포교를 위한 종단 차원의 명상 대중화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정훈 스님을 비롯해 진명, 해도, 정관, 법회, 설해 스님 등 모두 6명의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함께했습니다. 한편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선거일은 다음 달 18일이며 후보 등록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이뤄집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남북한 합동법회와 사찰 건립 등 조계종이 추진해온 대북 관련 사업 재개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 과정에서 불교계가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취임 한 달여를 맞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김 장관은 진우 스님이 공동 대표 의장을 맡고 있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정전 70주년 메시지를 잘 숙지하고 있다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종지협은 지난달 남북 당국이 한반도 긴장 해소와 평화 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를 받들어 남북 관계가 잘 풀리도록 노력하고 조계종이 추진해온 대북 관련 사업 재개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교계가 지금 추진해왔던 남북합동 법회라든지 또 북한의 사찰 건립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진전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신임 통일부 장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남북 관계가 항상 긴장 상태에 있지만 최근에는 북핵 위협이 심화해 긴장도가 더 높아진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전투력이 있어 우위를 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정부가 조계종과의 협조를 통해 남북 문화 교류에 앞장선다면 긴장 관계도 유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적인 분야 이런 거는 이제 저변에서 조금 그래도 서로 이제 교류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이 예측하지 못할 그런 것들을 약간은 그래도 순화시킨다 할까요? 김 장관은 한반도 긴장 고조로 중단되어 온 남북 불교 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안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실 운영 논란을 빚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 정상화를 위해 불교계가 템플스테이 등으로 적극 지원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번 잼버리 있었을 때 또 불교계에서도 생수 또 수만병 그리고 템플스테이 그런 장소도 제공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북핵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전통문화 교류를 고리로 한 남북 불교계 간 대화 재개가 앞당겨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위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K명상을 종단의 핵심 추진 과제로 소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김영배 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욱, 정성호, 서영교, 이수진 의원 등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으로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서영교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 감면 정책을 언급하자 진우 스님은 시행 후 늘어난 관람객에 따른 문화재 보존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영배 위원장은 최근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을 바탕으로 유형과 무형,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선 또 이원욱 의원이 앞장서고 있는 전통사찰 지목 변경과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공원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습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경일 파주시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진우 스님에게 이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염 의장은 경기 북부 지역 발전이 각종 규제 등으로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북부가 지나치게 중축 규제 등을 통해서 불이익을 좀 받고 있고 어려움을 받고 있고 발전의 저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공약을 하셨지만 이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해 진우 스님은 경기도에는 2개 교구 본사가 지역을 관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지역 전통사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염의장 등의 예방에는 남양주 봉선사가 제적 사찰인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조계종 문화특별보좌관 해공 스님 등이 배석해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참가했던 독일 스카우트 대원들이 양양 낙산사를 찾자 한국 전통불교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일부 대원들은 삭발의식을 통해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등 40명이 관음성지 낙산사를 찾았습니다. 독일 청소년들이 낙산사를 찾은 것은 지난 7월에 이어 3번째. 이들은 한국 사찰을 탐방하고 한국 불교와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며 잼버리 참가 준비에 한창이던 지난 4월 이미 템플스테이를 신청했습니다. 낙산사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바다와 자연 친화적인 한국 불교의 숭고함을 좀 경험을 하고 특히 자연스럽게 스카우트 활동과 불교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 청소년들은 아름다운 낙산사 경내를 돌아보며 원통 보전과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어색하지만 진지한 몸짓으로 처음 익힌 삼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범종과 운판, 모고, 북 등 사물 체험에도 눈을 반짝이며 참여했고 스님에게 북치는 법을 배운 바로 그 자리에서 제법 잘 따라합니다. 설악 무산스님 부도탑에서 함께 사진도 찍고 해수 관음전 범종을 치며 한국종의 아름다움과 빼어난 소리를 온몸으로 느끼는 범종 명상에도 흠뻑 빠졌습니다. Were the 4 instruments, I think. They were very big and loud and it was fun to play with them. I think, and they were very beautiful design. But everything here is beautiful and giant and it's overwhelming. So I love it here and it's wonderful. It was really nice. It was nice to feel the rhythm of the bell, and I really enjoyed it. And it was cool. 한편 지난 7월 말 낙산사를 찾은 독일 스카우트 대원 3명이
자청해서 처음 삭발을 했는데 이번에 참가한 스카우트와 지도자 등 5명도 삭발을 원했으며 스님과 함께 참회 진언을 따라하고 무릎을 꿇은 채 진중한 태도로 삭발을 했습니다. I have choose this haircut because I'm here in the temple and yeah, I want to feel like a monk. I have chosen the idea because I want to change a little bit in my life. A lot of things were really, really good, but some things I want to change, some personal things in my heart, and that was the reason. And now I feel really, really good. 해나 양은 삭발을 원했으나 곱게 기른 머리카락을 잘라 소아암 환자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독일 청소년들은 낙산사에서 자연과 어우러진 한국 사찰과 불교 문화를 배우고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지난 15일 입적한 불국사 회주 나가당 성타대종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불국사로 이어지는 가운데 BBS 불교방송 이선재 사장도 빈소를 조문했습니다. 이선재 사장은 어제 불국사 무설전에 마련된 성타대종사의 빈소를 조문하며 제2대 BBS 대구불교방송 사장을 맡아 방송포교에 기여한 스님의 업적과 생전 수행 정신을 추모했습니다. 박호창 경영기획국장과 김재동 대외협력국장, 박치민 대구 BBS 총괄국장 등도 함께 조문에 참여했습니다. 이선재 사장은 특히 영결식에 사용할 만장을 직접 쓰며 대종사의 왕생극락을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성타대종사의 영결식은 내일 오전 10시 불국사 범영루 앞 광장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되며 이어서 불국사 연화대에서 다비식이 봉행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중덕, 정덕 법계를 받고 1년에서 5년 차에 해당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연수 첫날 교육원 인증 승가 결사체 전법교화 활동의 우수 사례가 발표돼 주목을 받았는데요. 내포 전법단 사례 발표 현장을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4인 이상이 전법교화 활동을 목적으로 결성해 자비의 삶을 실천하며 전법의 길에 앞장서고 있는 승가 결사체. 제가자도 참여할 수 있어 수행과 신행의 또 다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승가 결사체 활동의 우수 사례를 직접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중덕, 정덕 법계를 받고 1년에서 5년 차에 해당하는 비구, 비구니 스님 70여 명을 대상으로 충남공주한국문화연수원에서 하반기 연수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연수교육 첫 순서로 충남 내포 지역 역사와 전통문화를 발판으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2019년 설립된 승가결사체 내포전법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내포전법을 만든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정범 스님이 강사로 나서 내포의 가치와 정신, 역사 문화를 계승 복원하는 노력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한국 불교 역사의 전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중에서 가야산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가야산 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내포문화 숲길이 생기게 되었고 보원사지 문화재, 절터 또 활용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지금 생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포전법은 그동안 백제의 미속길과 내포문화숲길 등의 순례길을 조성해 순례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 전통등 전시회와 내포가야산 영화제, 청소년 산사예술제와 굿데이 캠프, 전통춤 공연과 생생문화제 활동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서산보훈사지 문화재 국보 승격을 위한 학술 세미나와 내포문화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 방안 등의 학술 연구, 무차평등 수륙제를 통한 전통의례 복원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내포전법은 향후 보훈사 무차평등 수륙대제를 재현해 사라져가는 내포문화의 원형을 복원하고 내포가야산 일대의 순례길 개발과 내포 지역이 철기 문명의 보고임을 입증하는 보훈사 고려철불의 환지 본체에 주력하겠다는 향후 계획도 밝혔습니다.
역사와 전통은 많지만 지역사회에서 시골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화해서 그 역사 자원과 문화 자원, 저희 성보들을 잘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교가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저희 내포전법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앞으로 승가결사체의 다양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법계과정 교육 등을 통해 발표하면서 현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스님은 그동안 잘 몰랐던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승가결사체 결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돌아가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내포 전법 활동하시는 스님의 강의를 듣고 폐사지가 이렇게 많았었구나, 그리고 또 규모가 꽤 큰 그런 절터들이 저희들도 모르게 사장되어져 있는 거를 오늘 이제 그 강의 들으면서 좀 더 이제 소중하고 또 우리 불교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의 이번 중덕 정덕 법계과정 연수의 1차 교육은 오는 19일까지 2박 3일간 이어지고 2차 교육은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난치병 어린이 치료 지원 사업의 영역을 베트남으로도 넓힙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사단법인 연꽃마을은 어제 업무 협약을 맺고 베트남 현지 난치병 환아 치료 지원 사업에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조계종 복지재단과 연꽃마을은 선천성 심장병, 혈액암, 뇌종양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베트남 어린이 20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작년에 또 우리 또 이사장 스님이나 또 대표님 모시고 베트남을 또 가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곳에도 역시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아들 소식을 전하고 저장 스님 심을 의논해서 저희가 했던 난치병 사업을 해외를 좀 더 확대하자 해서 올해 정말 좋은 일에 더 힘써서 이 일도 그렇지만 저희가 또 살아왔던 것들이 괜찮은 일이었구나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000년부터 국내 난치병 환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라오스 국립아동병원과 협력해 해외 난치병 환아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또 연꽃마을은 현재 베트남의 어린이집과 한글학당, 직업훈련원 등을 지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8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